시민대표단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냐? 그래서 처음에 10,000명의 원표본을 구성을 합니다. 성별 그리고 연령, 지역 따라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하고요. 여기서 다시 시민대표단 500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인은 이 10,000명에서 성, 연령, 지역, 그 다음에 선호 대안, 여기서 기초조사에서 실시한 그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이렇게 뽑았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사실은 재정안정안 말고 재정안정안보다 소득보장안을 더 선호를 했습니다.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학습을 2주간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카드뉴스, 이러닝, 그 다음에 내부 토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지식을 습득을 한 다음에 2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차에 걸친 수기토론회 거기에 참여한 다음에 한 번 더 어느 대안을 선호하는지를 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기토론회는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총론, 2회차에는 국민연금 개혁, 그 다음에 3회차에는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4회차에 종합토론, 이런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서 지난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진영, 소득보장 진영 이렇게 나눠서 전문가들 간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이제 그 시민대표단이 보고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길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 5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현장 토론회가 동시에 방송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 서울에서 지역본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기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수기토론회 모습이고 저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인데요. 이게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웨스트민스터냐? 이게 수기토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한 15년, 이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긴 개혁을 영국이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벤치마크 해가지고 저희도 해보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총 3차례 그 의견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예 학습하기 전에는 이제 모르겠다라는 비중이 좀 많았고요. 근데 재정 안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 자료집 공부하고 나서는 이게 소득보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됐고 재정안정 지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기토론을 거친 결과 재정안정 지지자도 늘고 소득보장 지지자들도 좀 늘었다. 근데 어쨌든 6대4보다는 적은 차이로 어쨌든 소득보장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3차 조사만 추려가지고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그러면 큰 변화가 의견에 없었던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셔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은 셔플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조사를 보시면은 소득 보장안을 지지한 연령층은 30대하고 60대 이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원래 그 소득 보장안을 더 지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그 수기 토론의 결과를 거치면서 의견을 바꾼 것으로 바꾼 집단, 그리고 60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저 두 연령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고, 특히 40대랑 50대는 소득 보장안이 늘었습니다. 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다. 근데 이유는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소득 보장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18세에서 29세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1차 조사 때는 재정 안정안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는데 뒤집힌 그런 결과다. 지역별로 보시면은 서울하고 부울경 이쪽이 이제 재정 안정을 강하게 지지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소득 보장안을 지지를 했다. 뭐 지역에 이제 얼마나 인포메이션이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도시 지역에서 좀 더 재정 안정을 지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뭐 60대 이상 비율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뭐 집계 자료만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 의제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가입 연령이 59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64세로 올리는 것에서는 컨센서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일어나면은 아마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수급 연령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수급 연령 인상에는 이제 그 은근 의제에 이제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뭐 출산 공복무, 출산 크레딧을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지지가 있었고요. 기초연금은 현행 유지안이 이제 다수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영연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 직영연금도 사실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요. 보험료를 인상하고 뭐 한시적인 급여 동결하자, 이런 것이 이제 다수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선제적인 국고 투입 아이디어를 이제 그 소득 보장 진영에서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보험료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고는 남의 돈이고 보험료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국고 투입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수익률 제고. 그래서 저도 되게 그 사실 놀랐던 거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것도 9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하자는 견해에도 46%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금개혁 공론화는 뭐 어쨌든 이게 뭐 마일스톤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국민들이 연금개혁 논의에서 배제가 되고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정치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타협을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는데,
국민들이 플레이어가 됐다 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제 소감을 묻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내가 너무 몰랐다, 그리고 알게 되어가지고 좋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중학교 교과서 뭐 이런 데에도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내가 배울 기회를 얻고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민대표단들이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 사례들 보면은 연금개혁하고 이럴 때 굉장히 두껍게 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백서를 보고 지금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개혁 대안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이해하는데 그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일반 국민의 입장과 의견이 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의의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론화 개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서 여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연금개혁의 순서가 사실은 잘못됐다.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쇼 같은 것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장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형성해내는 과정, 뭐 이게 사실은 순서인데, 뭐 정부가 사실은 24개의 안을 제시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국회로 공을 넘기고, 국회에서도 이제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결과다 라고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이슈가 됐던 것은 공론화 과정인데, 논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이 뭐 누락되거나 뭐 상충되거나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영국 사례를 봐도 한 뭐 1, 2년에 걸쳐서 기초 사실을 수집하고 확정하는데 그 1, 2년을 보내고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이후 논의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기초가 됐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번에는 좀 그래서 재정 안정환 자료집이 있고 소득 보장한 자료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우리의 현실은 이런 거야 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좁혀지고,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큰 합의의 과정의 일부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망에 대해서도 공통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혁 대안의 재정 전망 같은 것에 장기 재정 전망이 사실 누락된 거나 마찬가지죠. 기금의 움직임만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고치기 쉬운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비판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주어진 정치적인 지형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야당이 그 소득 보장안을 지지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야당을 그 어떤 논의의 연금 개혁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지형이 굉장히 불리했다. 그리고 그 대안선정도 사실은 설득하고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니까는 뭐 재정 안정안인데 재정이 별로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보험료를 3%포인트 올려가지고 뭘 어쩌겠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했지만은 이 12%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거를 전문가들은 사실은 가장 선호를 했는데요. 그 안이 빠진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재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쉽지 않았고, 만약에 재정 안정안이 채택이 됐으면은 적어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졌을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건데요. 민주당이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주어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결과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